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우연히 한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하는 뉴스를 미국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한국의 뉴스들의 국뽕이 요즘 도가 넘어서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제가 정정할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선이 정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첨단 기술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별로인 기술을 망하게 선택하고 공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드는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좋은 전공을 선택하라고요. 오직 그 의도이며 한국을 의도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며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다들 성공하기를 바라며 망하고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약 19시간 전에 한국의 대형 방송사에서 뉴스를 하나 크게 빵보도를 터뜨렸는데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한국 반도체 회사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즉 인재를 몰래 빼가려고 시도했다는 뉴스를 방송에서 크게 빵빵 때렸어요. 근데 댓글에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막 선동당하고 있냐면 미국이 이제 한국 기술을 쟁탈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져간 다음에 단물만 쏙 빨아먹고 뱉겠지? 요렇게 댓글이 쫙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선동당하다니. 한국인들의 대중들은 전문 지식이 너무 없고 정말이 세상 보는 눈 없는 한국 사람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연구하면서 처음에 어떤 특정 기술로 처음 특허가 누가 냈는지 다 찾아보면 다 미국이 냈어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 국가예요. 근데 미국은 그냥 원천 기술국이 아니고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고 돈도 제일 많고 기술력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뭐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기술 중에서도 저가의 노동집약적인 하류의 기술에 속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CPU나 GPU 이런 기술이 시스템 반도체예요. 컴퓨터나 노트북의 중앙 처리 장치나 그래픽 처리 장치가 고가의 기술이고 컴퓨터의 메모리 반도체나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류의 메모리 반도체는 저가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만드는 핵심 기술, 컴퓨터 만드는 핵심 기술인 중앙 처리 장치나 그래픽 처리 장치 등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들을 이거를 미국이 꽉 쥐고 있고 나머지 기술들 중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만들 때 부가 장치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들은 싸구려 기술이에요. 데이터 저장하는 반도체 열심히 해봤자 돈이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미국이 이제 한 30년, 40년 전에 특허를 다 내놨거든요. 특허만 내놓고 실제 공장을 잘 짓지 않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있기는 한데 우주선이나 전투기, 탱크 등에 들어가는 국방기술용 메모리 만들려고 미국 땅에 메모리 공장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메모리를 외국에서 싸게 사오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모리 특허 내놓은 거를 대만이나 한국 기업들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하나 쓰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한국이나 대만의 그 반도체 회사들이 그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미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고가의 반도체만 하는 공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공장조차도 미국에 두려고 안 합니다.
즉 미국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자들이 노트북 하나로 모든 설계를 마치고 특허를 다 걸어 놓은 다음에 설계 도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설계 도면이랑 특허를 외국에 특히 아시아의 반도체 회사들에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게 미국 반도체 회사의 구조예요. 미국에서는 생산을 꺼려하고 미국 내 생산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국의 미디어에 국뽕에 무조건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인재를 빼간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기술은 미국이 이미 30년 전에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보유한 특허를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팩트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의 인재를 빼내어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이 미국에 살고 싶어서 자기들이 미국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미국에 살면서 자녀들을 미국에서 학교 보내고 미국에서 키우고 싶고 본인도 미국에서 미국 회사들이 퇴근을 빨리 하니까 그런 본인의 목적으로 미국 회사들이 연봉도 많이 주잖아요. 본인의 이득 때문에 한국인 엔지니어 본인이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미국으로 이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인터뷰 봐서 붙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무슨 미국 회사가 마치 기술을 빼가려고 막 시도하는 것처럼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언론의 태도가 바로 반미주의이고 국수주의이고 민족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한국 방송국 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한국 미디어가 그만큼 좌파진보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미디어의 수뇌부가 중국과 북한에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회사들의 인사관은 사실 글로벌 리크루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한국 사람만 영입하려 하잖아요. 미국 회사들은 전 세계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한테 영입 제의를 합니다. 인재 리크루팅 홈페이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미국 인사가 직원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입 조건 맞으면 영입 제의를 하고 그 영입 제의를 받아들이면 인터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국인들은 미국 회사의 채용란을 본인이 적극 찾아다니면서 보면서 본인이 리크루트가 연락해 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그 리크루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입사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미국이 한국의 인재를 빼가려고 한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빼가려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국뽕적인 시선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술 탈취라는 용어는 사실 일본 테크 회사들이 한국 회사에 해야 맞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야말로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인들을 빼오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어요. 일본인들 중 은퇴한 일본인 할아버지들에게 경기도에 아파트 무료로 임대해주고 자동차 뽑아주고 수도세, 전기세, 이사비용 다 대주면서 일본인 엔지니어들 빼오던 게 정작 한국 대기업들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이 뺏어 가려고 한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 원천 기술 자체가 미국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특허를 다 빌려준 상황이고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생존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오히려 일본 엔지니어들 그동안 빼왔던 한국 엔지니어링의 역사는 왜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에 반응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한국 뉴스에 국뽕 뉴스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왜 자꾸 그런 국뽕 뉴스들이 생산되냐? 그렇게 무지한 대중들을 뒤흔들어 가지고 클릭수 조회수를 유도해서 광고비를 벌려고 하는 그런 한국의 언론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언론사들이 요즘 어렵단 얘기예요. 왜 어려울까요? 이제 개인 방송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언론사가 거대 권력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90년대가 끝물이었죠. TV에 어떤 뉴스를 내보내는 그 권리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통로였는데 이제는 개인 방송의 시대잖아요. 누구나 휴대폰만 있으면 사실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고 저도 사실 제가 방송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조그만한 저희 스마트폰 여기에다가 동영상 파일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하는 겁니다. 뭐 물론 가끔 편집이나 이런 거 자막 넣거나 특수 효과 같은 거 넣을 때 이제 PC에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그래픽 넣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방송을 촬영할 때 기본적인 음성 녹음이랑 기본적인 편집이랑 기본적인 썸네일이나 이런 거를 다 핸드폰 달랑 한 대만으로 해요. 핸드폰 달랑 한 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핸드폰만 있으면 방송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방송사가 되게 어려워요. 기자 이런 사람들 옛날보다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살기 더 힘들고요. 방송국은 앞으로 큰 미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개인 방송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방송할 수 있는 말빨되고 컨텐츠 창작되는 사람은 개인 방송에서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형 방송국이 자꾸 그렇게 국뽕, 즉 마치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처럼 클릭수 빨아먹으려고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진짜 저는 한국 뉴스 보다가 어그로 오진다. 인짜 어그로 미친 듯이 오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정말 보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정정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얘기해 드리자면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인공지능 회사들한테 인공지능 시스템에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회사는 인공지능 칩 하나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컴퓨터 인공지능 칩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칩이 대형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컴퓨터 칩 하나에 단가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5천만 원짜리 인공지능 회사들의 모듈로서 부품을 한국 회사들이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한국 회사들이 납품하는 부품이 부품 단가가 납품가가 10만 원을 못 넘어요. 그러면 봐봐요. 인공지능 칩 한 개당 10만 원과 5천만 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이 고부가 가치에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고 한국은 싸구려 반도체를 미국에다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인문계 출신들 기술을 전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돈 벌려고 만든 방송 조심하시고요. 또 그런 거에 넘어가는 인간들도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거에 넘어갑니까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